안녕하세요. 이번 한국아메이에서 바디킴 아이핏 프로모션 시작된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물건 받아보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프로모션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제품 구성 중에 있는 프로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을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프로틴 하면 좀 운동하시는 분들만 드시는 걸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어린 아이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모두 다 같이 섭취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는 인식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단백질을 발견해낸 네덜란드 출생의 화학자인 밀더라는 사람이 동식물 세포를 연구를 하다가 질소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 질소 인유황이 공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물질 분석을 통해 알게 됐죠. 그때부터 질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프로테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단백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화학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단백질 연구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동물의 살과 또 털 같은 것들을 황산을 넣어서 분해를 하면 아미노산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아미노산이 바로 단백질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알게 됐거든요. 제가 동물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실험은 1854년에 영국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돼지 2마리 중 1마리는 4%의 질소를 가진 콩가루로, 그리고 1마리는 2%의 질소를 가진 보리가루로 일정 기간 각각 사료로 채워서 3일 동안 질소 배설량을 측정을 했고, 또 다시 10일 동안 질소 배설량을 소변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콩가루를 먹은 돼지의 질소 배설량이 보리가루를 먹인 돼지의 2배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콩가루를 먹인 돼지가 또 더 잘 자랐다고 하네요. 이 결과는 분명하고 명확했지만 당시에 관심을 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면 영양 가치가 화학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단백질이란 무엇인가 라고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동물의 몸을 구성을 하고 성장시키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돼지 실험에서처럼 어떤 단백질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발육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외에 건강과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 세포를 해롭게 하는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원균 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같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식을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수분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연구로 단백질의 프로테인이 중요한 첫 번째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어원인 프로테이오스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단백질은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몸 안의 대사를 수행하는 생명의 기본 단위인 물질임이 밝혀졌어요. 몸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진 아미노산들이 여러 단계의 합성 분해를 거쳐서 단백질 대사를 하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게 질소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요한 부분이 요건데요. 바로 질소 균형이라는 건데, 단백질 원소에는 질소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백질 1g에 질소가 한 16%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단백질을 한 50g 정도를 먹었다면 8g의 질소가 들어있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소 평형이라는 게, 이 균형을 이룬다라는 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양의 질소 균형.
이 양의 질소 균형은 말 그대로 내가 먹은 질소 양, 그러니까 단백질의 양을 많이 먹으면 질소 양도 늘어나겠죠. 그 양보다 배설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섭취량에서 배설량을 빼면 양의 질소 균형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로 되니까 마이너스를 했을 때 뺐을 때의 양의 질소 균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그 다음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분일 경우가 이런 양의 균형이 되고요. 그리고 음의 질소 균형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먹은 그 질소의 양보다 배출하는 질소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소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의 질소의 균형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수술을 하셨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뭐 에너지 섭취를 또 부족하게 했다라든지, 그래서 또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이 됐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체단백질이 손실이 증가가 되면서 음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음의 질소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소 평형이라는 것은 내가 먹은 단백질의 양과 배출이 되는 그 질소의 양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근육을 더 많이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근육을 좀 얻으려면은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질소 균형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하신다면 단백질을 내가 평소에 좀 평소보다는 많이 섭취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WHO에서 권장을 하는 그 기본적인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있거든요. 그 양보다 여기 뉴트릴라이트 파이토프로틴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럼 권장량보다 많으면 과다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정말 최적이 아닌 그냥 아주 몸이 나쁘지 않을 정도까지 유지하는 최소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이 훨씬 더 좋은 건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뉴트릴라이트 파이토프로틴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유기농 재배를 하는 그 콩을 원료로 하고 있고요. 콩과 밀과 완두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인 완벽한 아미노산의 그 체제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식사를 하시면서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단백질의 양을 충분히 잘 섭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기를 만약에 100g을 먹었을 때는요, 거기서 내가 내 몸의 근육으로, 그러니까 아미노산으로 섭취되는 양은 많아봐야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g 중에서 한 20g 정도가 내 몸의 근육으로 쓰이는 건데, 문제는 나머지 80g이 수분이나 또는 더 큰 문제는 지방이 또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욱 안 좋은 것은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성장 촉진제라든지 어떤 호르몬 제제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에서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같이 보충적으로 섭취를 하게 된다면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한 그 근육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몸이 제가
근육의 양이 굉장히 모자란 체중은 그냥 보통이지만 근육의 양이 너무 적어서 마른 비만형인 체형이었는데 한 4월부터 한 8월까지 제가 프로틴을 열심히 먹으면서 운동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대략 5kg 정도의 근육이 늘어나더라고요. 5kg 정도의 근육이 늘려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게 정말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주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지만 처음에 먹을 때는 조금 더 충분하게 드셔주는 게 좋고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거는 한 번 먹었을 때 그냥 바로 다 써버리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먹어줘야지 그때그때 필요한 단백질을 바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조직에서도 쓸 수 있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성장에도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가장 좋지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라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소 평형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단백질이 하는 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